패션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가?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인생 노잼 시기는 항상 20대 초반에 왔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절약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제일 좋은 플러팅 방법이 안녕 뽀송이들, 숭이에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ESTJ의 고민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2년 전에 몇만 명 기념 고민상담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늘어가는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못 따라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졌다가 오랜만에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인스타그램에서 무물로 고민상담 신청 받아봤는데요. 몇 년 안 살았지만 인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민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보러 가실게요. 첫 번째 사연, 신용카드 절제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체크카드는 잔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내가 당장에 10만 원밖에 없어도 10만 원 넘게 긁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대금 결제 방법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체크카드처럼 바로바로 대금 결제를 하고 결제한 후에 남은 잔액이 뜨거든요. 거의 체크카드랑 비슷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조금 귀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만의 절약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나는 이것만큼은 돈 낭비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을 하나 정도 정해주시면 절약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쇼핑할 때는 굳이 절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한테 굉장히 큰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소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아끼지 않아요. 근데 저는 택시를 정말 안 탑니다. 나만의 절약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월 지출이 굉장히 줄지 않을까. 신용카드 잘라라 이런 대책보다는 T 입장에서 해결책을 조금 드려봤어요. 해결책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T에 정말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다. 우리 같이 아주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교회 오빠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룸메 언니 도움으로 인스타 마팔은 성공했어요. 하나도 안 친한데 일단 사람으로서 친해지고 싶어요. 인스타 스토리 게시물 완전 매력 어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아요를 원래 잘 안 누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종강하고 다가가야 할까요? 내향형 인간의 플러팅이 옷을 예쁘게 입는다. 단장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교회 오빠라는 분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 사람들과 가장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요. 교회 그 설교 시간 끝나고 친목 활동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했을 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장 큰 어필 포인트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인스타 마팔까지 성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플러팅 방법이 그 사람한테 인스타 스토리에 DM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어디야? 막 이런 거 보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 스텝 한 스텝 친해지는 거죠. 우리 귀여운 뽀송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친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뽀송이에요.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해봐서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의문한 성격 중 하나라도 제 타입이 아니면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다 보니까 연애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아서 연애가 하고 싶어요. 언니의 연애 시작하는 팁 알려주세요. 20살, 21살에 뭔가 다들 연애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쯤 되면 나도 연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외압이 정말 많죠. 이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은 뭔가를 포기를 해도 돼요. 막 뭔가를 하나 포기해가면서까지 연애를 안 해도 된다 하시는 스타일이라면은 포기를 아직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요런 포기는 있잖아요. 30대 막 넘어가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없어져 간다고 느껴질 때 난 이제 얼굴은 안 봐, 난 이제 성격만 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1살이면요. 우리 뽀송이 나이가 너무 어리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벌써 포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에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노력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아무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진짜로 이 사람한테 호감이 느껴지고 조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과 꼭 연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공감이 많이 되는 사연인데요. 알코올 중독 고치고 싶어요. 끊는 게 답이죠. 항상 만취해버림. 주량이 소주 3병 이상인데도 만취를 합니다.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7일에 8일은 먹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었어요. 지금은 물론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게 안 먹고요. 20대 초반에는 에너지가 정말 넘쳐나면서 숙취가 와도 그냥 다 괜찮았어. 나이가 조금 들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되면서요. 술 먹은 다음날
날에는 디프레션이 옵니다. 이 현타를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적당한 선에서 끊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빈도수를 줄인 상태고요. 그리고 정해놓은 날만 그렇게 과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가도 괜찮다는 생각과 동시에 기분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요. 저는 술을 조금 줄이려고 한 이유가 그 다음날 기분에 대한 것이었는데 우리 뽀송이 친구가 술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줄여나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 끊는 건 저도 못하겠어요. 한 방에 줄이는 것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21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나는 행복만 하고 즐겁고만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살아 보이는 이유는요. 제 삶의 행복을 그렇게 일을 벌리고 뭔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행복을 못 느낀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노잼 시기는 항상 20대 초반에 왔었던 것 같아요. 일이 조금 바빠지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노잼이 될 타이밍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빠 죽겠어요. 이런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뽀송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을 잘 소비할 수 있는 바쁜 일상을 좀 더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는 게 진짜 쳇바퀴 같잖아요. 매일매일 다른 일상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그런 리프레시 거리를 넣어주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좀 더 재밌게 써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를 좀 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냥 행복만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이 친구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런 비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꼭 말해주고 싶네요. 다음 사연. 대학 재학 중인 03년생 ISTJ 여자입니다. 20살부터 갑작스럽게 고백이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부사관, 사회복지과부터 해서 에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거든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20대 초반, 특히나 20살은 고백이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날 뭐 좋아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세요. 뭔가 본인한테 해가 일어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상황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외모 콤플렉스라는 건요, 어쨌든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우리 뽀송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 사람들한테 대꾸를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길 가다가 누가 저한테 말 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합니다. 물론 여자 뽀송이들은 무조건 대답해줌. 딱 눈 마주치고 이렇게 오잖아요. 막, 저기 약간 이런 식으로 10m를 따라오든 100m를 따라오든 무조건 직진하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글은요, 이거는 이분이 아주 팩트 폭행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인 점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30대 초반 프로 고민러 송송이랍니다. 한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 중인데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야 할까요? 후회 없게 공부하는 게 맞는다는 걸 알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프로 걱정러에게 폭력적인 팩트 폭행으로 걱정을 순서를 만들어주세요. 송이짱.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자기가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열심히는 하지만 그거대로의 고민이 되고, 후회 없게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걸 알지만 프로 걱정을 하고, 이게 걱정해서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조건 앞으로 걸어 나가서 결과를 한번 맞닥뜨려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 길이 맞는 게 맞을까, 30대 이미 넘어갔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주춤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딱 30대에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이고 지금이 제일 빠르게 결심한 거라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공시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적어도 한 3년은 그냥 공부하더라고요. 그냥 본인 인생에서 3년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보는 거 어떨지. 지금 직장에 만족을 못하고 나왔다는 거니까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 똑같은 고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가서 다시 공시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가장 어릴 때 시작하십시오.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제가 19살부터 같은 회사 부서 대리님 28살과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대리님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이별을 통보했어요. 헤어진 지 2주 정도 됐는데 가장 사랑했어서 아직 잊지 못해요.
같아요. 사랑을 어떻게 입는지 또는 제외해도 괜찮을지 고민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미성년자와 연애하는 어른은 그냥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근데 그 사람과 재회를 고민한다는 거는 정말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래 19살보다는 조금 성숙한 생각을 그래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직장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른이라는 생각에 20대를 만나신 것 같은데, 또래 20대 친구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요, 이 관계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너무너무 어린 사람이랑 사귀는 사람들은요, 자기 근처에 있는 또래 친구들한테 환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회 경험이 더 많은 어른들이 멋있어 보일 수는 있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연애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잊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개월 정도는 그냥 있어 봐야 돼. 3개월 지나면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고요, 꽤 괜찮아집니다. 그 과정도 그냥 연애 과정의 일부였다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시고, 또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고 하잖아요. 친구 주변에 분명히 좋은 괜찮은 사람 나타날 거고요. 나는 연애할 때 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의 기준이 이거 내 친구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요. 사실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내 모든 행동거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연. 만 22세가 된 패션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비전공자 대학생입니다. 새로운 길에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친구들 만나면은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막 다니던 직장을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20대 후반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하는데, 만 22세면은 너무너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고, 지금 제가 일을 막 하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 게 있다면, 다른 쳇바퀴 안에 내가 들어와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나는 뭘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너무너무 길게 가보고 싶다거나 너무 색다른 경험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저한테 직원도 있고 쇼핑몰, 유튜브 채널 마음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어떡하죠? 돈을 벌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 뽀송이 친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잃을 게 조금이라도 더 없을 때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도 후회가 없는 것이, 패션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로수길에 있는 패션 전문 학원? 이런 데를 다녔었어요. 패션 일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때 알았죠. 나는 그냥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깔끔하게 경험해보고 접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관련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쌓아보시고, 좀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시도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대학에 있는 의류 관련 과를 복전을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꼭 또 해주고 싶은 말이, 꼭 복전을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전공 하나만 배우고 졸업했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 얼마나 대단한 교수분들 많고 얼마나 좋은 수업들이 많았겠어요. 졸업하는 거에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졸업 전에 좀 더 뭘 배워갈 수 있을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간 더 늦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고민입니다. 언니, 저는 22살 대학생이에요. 제가 올해 가장 고민하는 게 연애 부분인데요. 제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애하면서 다들 만나면 연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저는 아직 모태솔로예요. 주변 친구들은 제가 모든 남자분들에게 친구처럼 대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르게 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올해 안에는 뜨거운 연애 너무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 상담소 열 때마다 연애 시작에 관련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간단하게 동아리에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미 뭐 소개팅이랑 꽈팅 이렇게 많이 해봤다 그랬으니까 이제 동아리만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동의하지 않아요. 모든 남자분들에게 친구처럼 대하는 게 문제라고 주변 친구들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쳐가면서까지 남자를 만나야 돼? 이게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20대 초반에는 친구들 만나면 꼭 연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어땠네 저땠네. 20대 중반만 넘어가도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어떤 선물을 줬는지 자랑 한 해만에,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별거 아니라는 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있어서 작아진다고 하니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이거는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일단 친해지고 그 다음에 고백해보기, 이건 너무 간단한 수식이거든요. 평소에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냥 친구처럼 대하시면 돼요. 친구처럼 대하는 우리 뽀송이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남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그게 우리 뽀송이가 좋아하는 남자길 행운을 빌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말 별거 없는 ESTJ의 고민 상담소 끝이 났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뽀송이들 고민 진짜 다양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최선을 다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고민 보내준 뽀송이들 다들 너무 고마워요. 꼭 그 고민 해결되길 바랄게요. 우리 일단 연말까지 살던 대로 그냥 편하게 알차게 보내고 새해부터 다시 다짐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